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 마음챙김 명상의 마보를 운영하고 있는 명상 안내자 유정은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사실, 바로 나이 들어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왕자였던 시절,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삶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출가를 하셨죠.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어느 순간 문득 이 사실이 더 자명해지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부쩍 나이든 내 모습이 보이는 순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누군가의 죽음이나 병에 대한 소식을 듣거나 나에게 갑자기 병이 찾아온 순간, 우리는 모두 이제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나도 예전 같지 않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몸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나이가 들지 않을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이것이 세월의 경험으로, 마음의 지혜로 더 깊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이 오래된 마음의 습관에 휘둘리며 계속 지금까지 산 것처럼 산다면 더 빨리 나이가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뇌과학 연구들을 보면요, 우리의 이 전두엽이라는 이 뇌의 부위에서 우리의 마음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아닌가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의 건강과 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할 이 마음챙김 명상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노년기에도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감정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과학적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서구에서는 이미 많은 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런 명상 프로그램을 정규 과정으로 채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노화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몸의 변화와 통증을 어떻게 좀 더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속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감정의 고통, 외로움, 후회, 자책 같은 것들을 어떻게 따뜻하고 지혜롭게 바라보고 돌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특히 오늘은요, 우리 누구나 모두 다 따라할 수 있는 명상 실습도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명상이 난 처음인데 하신 분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 자리는요, 뭔가 잘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명상은 그런 거예요. 명상도 난 잘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몸과 마음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이 명상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우리 먼저 노년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 사실 요즘 최근에 뇌과학, 신경과학을 보면요, 뇌가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아주 밀접하게 이어져 있고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몸과 마음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많이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나이가 들게 되면요, 우리의 뇌에서도 그리고 몸에서도 어떤 변화가 당연히 생깁니다. 우선 근육량이 줄어들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옛날에만큼 내가 걸음걸이가 빠르지 않다. 그리고 관절이 뻣뻣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구구 소리가 먼저 나온다. 그리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죠. 옛날에 베개 자국이 반나절 정도면 없어졌던 게 이제 하루 종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에서 느껴지는 이 눈에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뇌 속에서도요,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이 뇌과학 연구들에 따르면 노년기에 접어들면 특히 이 해마라고 불리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있거든요. 이 부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좀 깜빡깜빡한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이 해마가 단기 기억력을 이제 보존하는 곳이거든요. 이 부분에 그 기억력이 약해지는 주요 원인은 실제적으로 해마의 크기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걸 수 있어요. 또한 뇌에는요, 회색질이라고 불리는 이 뇌세포가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감소를 하면 뇌 속의 혈류량도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약 15에서 20%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그렇구나. 이제 내 뇌는 나이가 들어서 점점 줄어들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남았구나 하실 수 있는데요. 좋은 소식은 이런 변화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우리 이런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뇌신경 가소성이란 말은요, 우리 뇌가 사실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인데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고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70살부터 운동을 시작하셨던 어떤 할머니 얘기였는데요. 70살부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현재 바디빌딩 대회에 나가실 정도로 근육이 저보다 더 많으신 거예요. 굉장히 정정하시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분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예, 몸의 신체의 능력이 나빠져요. 하지만 어렸을 때보다, 젊었을 때보다 근육이 생성되는 속도가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노년기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는 누구나 근육질의 바디빌더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뇌에서도요,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를 계속 쓰는 대로, 우리의 뇌가 계속 우리가 어떻게 뇌를 쓰냐에 따라서 뇌의 신경방의 연결이 더 촘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훈련을 하면 충분히 우리의 뇌도 다시 옛날처럼 젊은 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여기서 전두엽이라는 부분이에요. 전두엽은 바로 우리의 이마 뒤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은요, 우리의 뇌의 앞쪽에 위치하면서 사고, 의사결정, 감정조절, 주의집중과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부분을 종종 우리는 그래서 마음의 사령탑이라고도 불러요. 마음의 CEO, 마음의 대표님,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점은 이 전두엽이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의대의 사라 라자르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요, 8주 동안 꾸준히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 전두엽 영역, 특히 이 전전두, 대뇌 피질의 밀도, 두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두께가 증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부위는 우리의 뇌에서 주의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 부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주의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한 미국 UCLA 대학 연구진들이 장기간 명상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회색질 감소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명상을 꾸준히 해온 사람의 경우 나이가 들어도 뇌가 더 젊게 유지된다는 거죠. 또 앞서서 제가 뇌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인 해마, 즉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의 크기도 명상을 통해 유지되거나 심지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억력 감퇴를 늦출 수 있다는, 그쵸? 우리가 노년기가 돼서 늘 깜빡깜빡했는데 그걸 늦출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명상은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 도파민, 우리를 뭔가 의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가바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그 기분이나 그 수면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의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감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 마음 챙김 명상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이런 기분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마음 챙김 명상이 왜 우리의 마음의 운동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명상을 함께 우리 해볼 건데 명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대부분 명상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명상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명상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호흡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자, 그리고 호흡에 주의를 가져옵니다. 만약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의 감각으로 우리의 주의를 가져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면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의를 어느 곳에 모으고 주의가 벗어났을 때, 다른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우리의 주의를 호흡의 감각이나 혹은 어떤 명상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명상 같은 경우는 발바닥의 감촉이나 혹은 내가 먹기 명상을 한다 그러면은 먹는 이 행위 자체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 챙김 명상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걸 마음의 운동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마음의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것에 주의를 모으는 것을 이렇게 아령을 드는 것처럼 팔을 들었다 내리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할 때 팔을 모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주의를 이렇게 모았을 때 내가 지금 호흡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까지만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주의를 모아야 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실 솔직히 여러분 명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딴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되게 뜬금없는 생각이 막 날 때도 있어요. 내가 아까 가스불을 껐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이따가 내가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딴 생각이 났는데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명상을 안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자,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의 주의를 호흡으로 모으세요 했을 때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주의가 호흡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벗어났구나 알아차리고 그제서야 그래, 다시 호흡의 감각으로 돌아가야지. 호흡의 감각으로 주의를 모으게 됩니다. 이게 마음챙김 명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주의 집중의 전체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 딴 생각으로 옮겨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21세기 뇌과학 연구자들, 신경과학 연구자들이 밝혀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 특별한 활동 없이 있을 때, 우리의 뇌는요,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걸 한국말로는 멍 때린다고 얘기하죠. 이 멍 때리는 건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내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거나, 이렇게 마음이 방황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것을 21세기 신경과학자들은 Default Mode Network, DMN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영어에서 Default Mode라는 건요, 기본 모드, 항상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뇌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쉬는 거가 아무 생각이 만약에 전등 끄는 것처럼 불이 딱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에 여기저기에 활발하게 불이 들어오면서요, 뇌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거는 조합할 건 조합하고 지울 건 지우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상이라는 게 사실은 몇천 년 동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훈련법인데,
이 몇천 년 동안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신경과학자들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알아차리기 전에, 이거를 과학적인 뭔가 이 fMRI 이런 걸로 사진을 찍어 보기 전에 이미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방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방황할 때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 주위가 내가 원하는 호흡의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네?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의 뇌에서는요, 내수용 감각을 담당하는 전섬역과 전대상 피질이라는 곳이 활성화돼요. 이 부위는요, 우리의 몸에서, 우리 몸의 내수용 감각이라고 해서, 지금 내 몸의 심장박동이나 내 몸에서 예를 들어 위가 움직이는 느낌, 이런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의 감각을 느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챙김 명상을 할 때, 내가 딴 생각을 했네라를 알아차리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의 뇌에서 우리의 몸과 연결되는 그 부위, 그리고 우리의 뇌에서 우리의 감정 조절이나 우리의 주의력 조절과 연결되어 있는 그 부위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이제 제가 안내하는 일을 하니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명상 할 때마다 그렇게 딴 생각이 나요. 저는 그래서 명상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 그럴 때마다 반대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마다 딴 생각이 난다는 걸 알아차리셨다면 너무 마음을 잘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것, 알아차림. 내가 지금 내 주의를 여기에 모으려고 했는데 주의가 다른 곳에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그 능력. 그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뇌에서 강화하려고 하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왜 이 능력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멍 때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이 방황하는 마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잠을 잘 못 이루신다거나 혼자 있을 때 우울하다 이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이 DMN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해요. 내가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그러지 말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내가 그때, 우리 지금 모든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죠. 그때 내가 강남에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 아파트를 팔지 말걸. 혹은 그 아파트를 살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그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과거에 대한 후회.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 내가 몸이 지금 여기가 아픈데 나 어디 아파진 거 아닌가. 우리 둘째가 지금 사업이 어렵다는데 걔는 괜찮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과거나 미래에 대한 후회나 걱정으로 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 나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것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챙김 명상의 또 다른 장점은요, 뇌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란 이런 스트레스나 역경우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건강 문제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나의 역할 변화, 갑자기 은퇴를 한다거나 하면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겠죠. 그 위스콘신 대학에서 신경과학, 명상에 관련된 이 뇌과학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리처드 데이비슨 그 박사님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마음챙김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고요, 정서 조절에 관여하는 우리 뇌 영역의 연결성을 강화시켜서 스트레스 회복력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명상은요, 우리 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회복하고 감정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마음의 근력 훈련, 체력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진짜 마음의 이 근력 운동, 이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상의 자세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명상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들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배웠던 내용 중에 항상 명상을 할 때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되었던 걸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자세를 만들 때 이렇게 어떤 무슨 교과서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처럼 앉아보세요. 보통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가부좌 자세로 많이 명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앉는 게 몸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도 명상을 하는데요.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하실 때 엉덩이를 의자 끝으로, 그래서 의자를 살짝 미시고 내 척추와 등의 근육의 힘으로 등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슴은 살짝 벌어지는데 목과 어깨에 긴장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귀 쪽으로 살짝 으쓱한 다음에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그쵸? 여러분들의 어깨에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앞뒤로 살짝 굴려서 이게 모두가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몸에서 본인이 눈을 감고 느낌을 느껴보시는 겁니다. 아, 이게 나한테 맞는 느낌이구나.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아까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혹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처럼 앉은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왜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냐면요.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한다. 지금 명상을 하려고 한다. 이 마음가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음가짐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다시 늘 외부로 향했던 나의 주의를 나의 몸 안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았을 때 산은 거기에 그냥 존재합니다. 산은 존재하기 위해 애쓰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그렇게 존재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눈을 감고 앉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드럽고 친절하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나의 호흡에 감각을 느껴봅니다. 숨을 잘 쉬려고 한다거나 깊게 쉬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이곳에 존재하고 있구나. 지금 호흡의 감각을 가장 잘 느끼고 있는 몸의 부위가 어딘가요? 그저 그 부위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내가 숨을 쉰다, 내가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호흡의 속성을
보게 되면 호흡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마치 바닷가에 앉아 파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듯 호흡은 밀려왔다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호흡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순간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언제 끝나는 거지? 혹은 아까 그 전화를 받았어야 됐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해 봐야 되는데, 이따 뭐 먹을까? 이런 전혀 상관없는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호흡의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은 늘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따라갈지 말지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는 호흡의 감각으로 돌아오세요. 자, 지금 코로 들어가는 들숨의 감각에 지금 나오는 날숨의 감각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눈을 뜨고 만약 여러분들의 몸이 아까 명상을 하는 동안 어딘가 불편했던 곳이 있으시다면 그 부위를 살짝살짝 만져주시거나 기지개를 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 그 마음챙김 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 명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호흡 명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생각이 떠오른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그렇죠?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요? 저는 계속 호흡을 되게 잘 따라갔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호흡이 길다거나 짧다거나 나 잘하고 있네 이런 것들 맞아요. 그것도 사실 생각이에요. 생각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명상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이 전 명상을 할 때 너무 많이 떠올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명상을 할 때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늘 생각이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기본 모드라고. 생각을 계속 하는 거. 그런데 명상을 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우리는 그 생각이라는 강물 속에 그냥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한지도 모르게 생각의 강물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대면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져 왔어요. 내 생각대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 이런저런 생각에 따라서 휩쓸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를 알게 됐잖아요. 그쵸?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선택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요. 우리가 강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강물 밖에 잠깐 나와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보게 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그 생각 속의 강물에 다시 풍덩 빠져서 그 생각의 강물에서 허우적댈지 아니면 그 생각의 강물의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볼지. 이런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그 실존주의, 의미주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우리에게 로고테라피라는 이런 굉장히 훌륭한 심리학 이론을 전파한 이 빅터 프랭클님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이 공간의 크기가 우리의 성장과 자유를 결정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생각이라고 해서 내가 바로 이 사람한테 이걸 해야 돼. 나 지금 화가 났어. 바로 이 사람한테 소리를 질러야 돼. 저 사람 잘못이야. 바로 이렇게 해줘야 돼. 앞에 사람이 끼어들었어. 바로 클락션을 눌러야 돼.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는? 바로 이 자극과 반응이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 바로 이렇게 반응해야 돼. 이게 좀 되게 슬픈 사실은요. 제가 앞에 뇌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뇌신경 가소성이란 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초보 운전자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처음 운전을 배웠을 때. 그럼 운전을 처음 배우면 대부분 앞에 차가 끼어들어도 이 빵 한 번 하는 것도 약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뭔가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차가 끼어들면, 끼어들려고 앞에 차가 깜빡이를 낄 때부터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못 끼어들게 할 것인가? 화가 먼저 몸에 나 있어요. 그쵸? 이건 무슨 얘기냐? 뇌신경 가소성 이론은 나쁜 것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 쪽으로 내 마음의 습관을 계속 발전시켰다면요. 이제는 그 비슷한 상황만 와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딱 맞습니다. 조금만 비슷한 상황에 와도 내 뇌는 바로 반응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게 점점 더 고착화돼요.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뇌가 계속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설사 현명한 게 아니더라도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뇌신경 가소성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어떤 그런 자극이 왔을 때 방금 전에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렸듯이 내가 또 이렇게 똑같이 반응하려고 하는구나를 알아차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거기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옛날처럼 그 반응을 똑같이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고 지금 이 순간 가장 현명한 것은 무엇인가를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나. 자, 다시 한번 마음챙김 명상은요. 생각을 하지 않거나 막 주의를 계속 한 곳에 모아서
어떤 깊은 주의 집중의 어떤 그런 상태에게 우리의 의식을 넣거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지금 그 생각을 따라갈지 아닐지 나의 반응을 결정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뇌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마음챙김, 이 알아차림의 훈련을 우리는 일상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이유는요, 명상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 나 지금 명상을 해. 10분 했네. 오늘은 20분 했네. 30분 했네. 이렇게 앉아서 좋으려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야구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구 선수들이 경기 외에 경기장 바깥에 나와서도 사실은 막 야구 배트를 막 휘두른다거나 아니면 공을 계속 던진다거나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챙김 명상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는 이유는요, 이 명상을 하는 요 시간 동안 좋자고 하는 것보다는 명상을 마치고 일어나서 일상생활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알아차림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우리의 생활 자체가 야구 경기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쵸? 내가 열심히 앉아서 명상을 했는데 일상생활에선 알아차림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겠죠?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 마음챙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시던 간에 그것이 연습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어떻게 지금까지는 하고 계셨나요? 뭔가 유튜브를 본다거나 TV를 틀어놓는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마음챙김 명상 스승 중 한 분이신 베트남의 선사 틱나칸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챙김으로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수행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실 때 물의 감촉을 느끼며 혹은 소리를 느끼며 혹은 내가 그릇을 닦을 때 그 뽀득뽀득해지는 느낌을 느끼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신다면 그것도 마음챙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굉장히 좋은 마음챙김 명상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 이 피부, 촉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물의 온도, 그쵸? 그리고 비누 거품의 향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명상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뇌에서 몸의 감각을 느끼는 부위들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들의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발바닥이 땅에 닿는 그 감각을 느끼며 걷는다면 그것도 마음챙김 명상이 됩니다. 저는 걷기 명상을 할 때는요, 틱나칸 스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걷기 명상을 할 때 마치 지구와 키스하듯 발바닥을 내디져 보아라.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날 좋은 봄에 여러분들 나가서 산책을 하실 때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우리의 발이 늘 이 지구, 이 땅 위에 닿으며 이 지구와 키스하고 있다. 이 느낌으로 한번 걸어보시는 거예요. 이 걷기 명상에서 되게 중요한 점은 우리가 늘 걸을 때는 사실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간다. 혹은 목적지가 없이 요즘은 많이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걷기도 하시는데 그럴 때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속도는 이 정도로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걷기 명상에서의 걷기는 그 걷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어디를 간다거나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걷는 감각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걷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걷기 명상을 할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앉아서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명상을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마음 챙김 명상에 익숙해지시게 되면 생각을 안 하게 될 때도 있지만 뭐 많이 주의가 더 깊어져서 생각이 점점 줄어들 때도 있지만 오히려 알아차림이 더 생기면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미묘한 생각까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오히려 걷기 명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걷다가 다른 생각이 딱 떠올라요. 내 주의가 바로 생각으로 갔어요. 그럴 때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보내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좀 더 나중에 이렇게 조금 더 걷기 명상을 하다 보면 더 고요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건 마치 흙탕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유리병이 있는데 그 유리병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리병을 흔들지 않으면 그 흙탕물들이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혹은 그 생각을 더해서 그래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실 모든 생각은 왔다가 간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명상을 하시면서 경험으로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 챙김 명상은 우리의 마음에 나이가 들어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나이 든 우리의 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 마치 운동을 하듯 우리의 알아차림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어떤 훈련인가요?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내 마음이 또 나의 어떤 방황하는 마음으로 끌려가게 됐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되돌리는 능력. 바로 이 알아차림의 근육이 여러분들의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옛날의 습관대로 자극이 있을 때 바로 반응하는 이런 습관적 패턴에서 벗어나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넓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 챙김 명상의 진정한 힘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음 챙김 명상이 어떻게 우리의 신체적 통증, 우리가 노년기가 되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이 신체적 통증과 그것이 또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일상에서 꼭 마음 챙김 해보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